안녕하십니까. 본탑 재활학과 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오준호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얘기해 드릴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니까 손목이 아픈 것 같죠? 그래서 손목 아프니까 나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하는 분들도 있고, 연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이 아프다던데? 그래서 손이 아플 때 맞나?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이 저린 거고, 손이 저리니까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 부정확한 지식들이 좀 알려지면서 여러분들 헷갈리고 뭐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뭔지 이걸 아셔야 어떤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뭐냐면 손목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뼈도 있을 거고 안쪽에 뭐 힘줄도 있을 거고 신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목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 위쪽으로 펴는 힘줄들, 혈관들, 또 이 손을 움직이는 운동신경들, 손에서 받는 정보를 얻는 감각신경들 엄청나게 많은 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 중에 이 손가락과 이 손을 이제 굽히는 이 힘줄들 있죠. 그게 요 뼈와 뼈 사이에 요 가운데 좁은 공간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손목에 힘줄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겨지는 거. 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좁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굽히는 근육들의 힘줄들이 지나가는 공간이고, 거기에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정중신경이라고 이 손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신경, 몇 가지 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 정중신경이라는 이 안쪽 이 세 개의 손가락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개의 손가락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그런 병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중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봐야겠죠. 그래서 요 손끝이 저리다고 하는데 요 5개 중에 어떻게 저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요 3개 쪽, 그리고 여기까지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은 정중신경이고 또 절반은 요 척골신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저리다 그러면 이쪽이 저린지 이쪽을 저린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신경은 여기까지 절반까지니까 요거 3개가 여기가 저리단 말이야. 그럼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증상 중에 하나가 요 손에 힘이 좀 빠집니다. 빠지니까 요 근육 있죠. 요 근육, 요거 손목을 이렇게 요걸 단무지 외전근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요 근육이 반대쪽 요 3개의 손가락이 저리지 않은 분들보다 좀 작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분들은 이게 눈으로 보입니다. 내 근육이 왜 이게 여기보다 좀 작지? 그래서 요 3개가 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근육도 한번 눈으로 평가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건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하시는 진단법인데, 손목을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양쪽 댑니다. 대고 1분 이상 세세요. 시계를 보셔도 되고 뭐 속으로 재셔도 되고. 그랬더니 요 세 손가락이 저린다. 그러면 내 손목 터널에서 요 세 손가락을 관장하는 정중신경이 눌리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 정중신경이 여기서 눌려서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힘줄이 일을 좀 덜하게 해서 더 이상 옆으로 밀지 않게, 힘줄이 로딩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렇게 붓게 돼 있거든요. 붓다 보면 주변 조직도 같이 붓고, 그러다 보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니까 좀 일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 전체를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보조기가 있는데 그런 걸 쓰시면 더 좋고, 정 안 되면 손가락은 일부 움직이더라도 손목의 움직임을 좀 줄여서 이 안쪽에서 좀 움직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기를 일단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당연히 부종을 낮춰주는 약물 치료 필요하고요. 요새는 또 충격파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안쪽에 이 부종이나 이런 것도 빨리 빼주고, 그리고 힘줄의 상태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수술이나 주사 치료도 있는데,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걸 하지 않고 주사 치료를 받고 나면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 원인, 한마디로 이쪽에 로딩이 생겨서 부어버린 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합니다. 그게 무슨 작업이 됐든 뭐 도구를 이용하는 작업이 됐든 뭐 컴퓨터 작업이 됐든 뭐 스마트폰 작업이 됐든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환자면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일을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돼요. 이 일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 원인을 나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 그때는 수술을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좀 잡아주는 구조를 조금 제거해서 공간 자체를 좀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환경이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술까지 가기 전에 주사 치료보다는 그 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치료 있죠. 약물 치료, 고정 치료, 충격파 치료 정도로 좀 호전을 좀 기대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수술까지 가기 전에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야기한 그런 좀 환경이나 업무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일단은 병원에서 받은 보조기, 못 움직이는 보조기 좀 그냥 오랫동안 차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결과적으로 이 힘줄이 신경을 누르는 그런 병이니까 위쪽으로 좀 제껴가지고 이 굽힘 힘줄들이 좀 스트레칭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반대로 이쪽 손목과 손가락을 이제 들어 올리는 힘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한 그런 텐션이 가지 않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는 양쪽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근육 있죠? 단무지 외전근이라 그러는데, 단무지 외전근을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이 방향이 손가락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제 마사지를 쭉 해주시는 거죠. 이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과 혼자 할 수 있는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 원인이나 그 다음에 전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냐? 나는 병원에서만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집에서 또 이렇게 충분히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